자,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오는데 그 이의신 절차 있지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 2번에 보면 이 62페이지 2번 이의신 절차.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합니다. 부당했을 때, 자, 우리가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은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면 이의 신청해야 되겠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갑이 요 당해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요. 제출하고, 그 다음 등기소가 뭡니까? 요걸 어디 보내요? 지방법원에 보냈지요. 자, 그럼 첫째 줄에 보면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 당해 등기소고 이 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 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고요.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사실의 판단 기준은 처분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 신청 못합니다. 그 다음 2는 집행시 효력이 없고요. 그 위에 보면 1번에 소극적 부당, 2번에 적극적 부당이 있죠. 자, 이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소극적 부당이란 말은요,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망한 경우다. 각하한 경우입니다. 각하한 경우고, 요거는요,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자, 적극적 부당은 뭐냐 하면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한 경우, 요거는 29조 1항 관할이 아닌 때지요. 그리고 29조 2항 등기할 것이 아닌 때지요. 1항, 2항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 강남에 땅을 사서 강남 등기소가 신청했죠. 그럼 각하 안 해야 되죠. 이걸 각하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의 신청하겠죠. 또 제가 서류를 11가지 갖춰야 돼. 11가지 다 갖추었어요. 수리해야 되는데 이걸 각하해 버렸어요. 각하하지 않아 각하해 버렸죠. 이의 신청하겠죠. 그래서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소극적 부당은. 적극적 부당은 뭡니까? 수리하지 않은데 수리한 경우지요. 자, 제가 서초에 땅을 샀는데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 안 해야 되죠. 이 수리해 버렸어요. 이의 신청합니다. 1항이니까. 그럼 직권 말소하겠죠. 근데 제가 서류를 11가지 갖춰야 되는데 한 개를 빼버렸어요. 인감명세를 빼버렸어요. 수리 안 했는데 수리해 버렸죠. 이거는 이의 신청 못합니다. 왜냐하면 29조 3항부터 11항까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할 수 있어요? 유효로 처리할 수 있죠.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옆에 과태료 나오지요. 과태료에 그 세 번째 줄 있죠. 자, 63페이지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줄 세 번째 줄에 그 신청을 했다는 데는 50만 원의 과태료, 요거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요건 법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토지 멸실, 토지 변경 1개월, 건물 멸실, 건물 변경 1개월입니다. 근데 둘 다 입안에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태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전자 신청 나오지요. 전자 신청 나오는데 뒷페이지 넘겨봐요. 사용자 등록이 나옵니다. 자, 사용자 등록 나오는데 우리가 전자 신청하려면요, 인터넷 회원 아이디 이런 것을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무슨 등록한다? 사용자 등록합니다. 자, 그럼 당사자나 외국인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사용자 등록할 수 있죠. 등록하고. 근데 봐요.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시험 잘 나옵니다.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입니다.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관할에 제한이 없어요. 관할의 제한이 없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감 증명 정보와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 보냐면 6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인감증명을 제출한 자가 공인인증서를 보냈죠. 그때 이미 확인됐으니까 뭡니까?
인감된 자 다시 제출할 필요 없죠. 공인정서가 이미 확인됐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2번에 보면 사용자 등의 유효기간입니다. 발행일로 유효기간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어떻게 돼?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도 몇 년? 3년이고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청이에요.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나 외국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나 법무사업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죠. 근데 전자신청할 때는 출석주의가 적용돼요? 면제돼요? 면제되지요. 면제됩니다. 면제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 있죠.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마우스 본다. 사용자도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법인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근데 사용 등록 할 필요 없죠. 이용 등록, 사용 등록 한 것으로 보니까 또 중요한 게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입니다. 종중, 문중 이런 거지요.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나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은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이제 앞 페이지 당겨볼게요. 27페이지. 제3자의 허가서 나오지요. 요거는 우리 토지를 해가는 공법에 나오고요. 10번에 보면 주소증명 정보하고 또 뒷페이지 28페이지 넘겨봐요. 넘겨보면 11번에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오지요. 자, 이거 해볼게요. 자, 주소증명 정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자, 등록번호가 있는데 요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등기 아닌 것은 기입등기 아닌 것 있죠. 기입등기 아닌 것. 여러분, 기입등기란 말은 무슨 등기 원인이에요? 새로운 등기 원인입니다. 자, 새로운 등기 원인이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예요. 근데 기입등기 아닌 것 있죠. 말소등기라든지 말소 회복등기라든지 변경등기라든지 경정등기라든지 멸실등기 이런 것들은 자,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지요. 기입등기 아닌 것은 주소증명정보도 넣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도 넣지 않지요. 자, 거기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27페이지 10번에 1번에 두 번째를 끝에 봐요.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소를 증명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 없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28페이지 봐요.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 없다 되어 있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주소를 증명한 정보의 종류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죠.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고 법인 아닌 사단자란 정관 규약이죠. 정관 규약이고 다시 앞에 넘겨볼게요. 자, 지금부터 주소 증명 정보를 볼게요. 주소 증명 정보. 자, 누가 제출하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요. 명의자 걸 제출합니다. 명의자 걸 제출하고 또 설정 등기나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누구를 제출하냐? 등기 권리자 것을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누굴 제출해요? 전세권자 걸 제출하지요. 전세권자가 권리자잖아요.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볼게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 걸 제출해요. 전세권의 양수인 거 제출해요. 양수인 거 제출하지요. 자, 권리자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걸 다 제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매매한 소유권 이전 누굴 제출해요? 매도인, 매수인 거. 정해한 소유권 이전은 뭡니까? 정여자, 수정자 거 다 제출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죠. 요건 누구 걸 제출하냐면요. 등기 권리자 것을 제출합니다. 자, 누구 걸 제출한다? 등기 권리자 걸 제출해요.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권리자 걸 제출합니다. 근데 그게 한번 봐요. 우리가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은 28페이지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뭡니까? 부여기간 나오지요. 그건 다 외워야 됩니다. 별표시 2개예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인, 또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제외국민, 법인 아닌 사단자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필요하지요. 거기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등록번호인데, 그러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워요.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45고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이렇게 외웁시다. 자,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45고 법주 먹으러 외출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서요. 국가에 치는 사법고시 맞지요? 그럼 술 한잔, 소주가 아니고 참 법주입니다. 법주 먹으러 외출합니다. 술 먹으러 외출합니다. 그럼 요거 한번 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찾았죠? 그럼 누가 부여한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봐요. 제일 위에.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관 나오지요.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지요. 그 다음 사시, 요거 주의점 해야 돼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여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여하는데 요건 주의점 해야 될 것이 여기 뭡니까? 관할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법인 아닌 뭡니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여한다. 그럼 O다 X다. X지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여합니다. 그 다음 법인 있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하죠. 이때 주된 사무소는 뭡니까? 회사의 경우는 본점이겠지요. 그 다음 외국인 있죠. 외국인은 2개로 나누어야 되죠. 2개 나누어야 되는데, 자,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또 체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인데, 체류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지요. 그럼 부산에 머무르고 체류지가 있죠. 그럼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이 부여하고, 자,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대리인식에 토지 취득했지요. 체류지 없죠. 그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이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 한번 봅시다. 거기에 법인 한번 봅시다. 법인에 보면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 포함만 되어 있죠.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으로 쳐서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하고, 그 밑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되어 있죠.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 되어 있죠. 요거는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으로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인감증명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무슨 증명서? 인감증명서입니다.
자, 인감증명서도 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서면에 나타난 자의 진정성 확인해서 법정 대리인 등기할 때는요. 문의자 본인 인감증명이에요.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이에요.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입니다. 자, 2번은 뒤에서 하고요. 법인 회국에서는 법인이나 외국 회사의 인감증명이 아니고 대표자 인감증명입니다. 자, 누구의 인감증명? 대표자. 자, 4번에 1번.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나오죠. 1번이 원칙입니다. 자, 1번 소유권 밑줄 쳐요. 소유권에 밑줄 치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밑줄 치고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1번. 매매에 의한 소유권자 누구의 인감증명? 매도인의 인감증명이지. 매도인이 의무자잖아요. 소유권 맞죠? 정여에 의한 소유권자는 뭡니까? 정여자의 인감증명이죠.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걸 보는데 뭘 보느냐 볼게요. 자,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자, 여기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 말소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죠.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지요.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 맞죠? 맞으니까 인감증명을 넣어줘야 돼요.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의 양수인이 있죠.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지요. 그러면 또 전세권 말소 등기 볼게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죠.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 지어지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지요. 자, 그러면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감 증명을 넣지 않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뭘 넣지 않는다? 인감 증명 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전세권자니까 전세권 이전이 소유권 이해전 등기예요. 자, 등기 의무자가 전세권자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인감 증명을 원칙적으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보시고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을 넣죠. 설정 등기할 때는.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보면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인감에 넣죠.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은 뭡니까? 인감에 안 넣죠. 의무자가 지상권 전세권자니까 소유자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소유권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의 인감증명?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넣어줘야 되죠. 자, 요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 이렇게 내었습니다. 자, 소유자의 인감증명이다.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다.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죠. 자, 5번에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 이거 그냥 외우면 어렵고요. 필요 없는 경우는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있죠. 없는 경우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두 번째, 이미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죠. 확보되어 있는 거. 세 번째,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지요. 소유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인감증명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거 볼게요. 특히 환매특약하고 수용 밑줄 쳐요. 환매특약 수용은요. 환매특약하고 수용은 요건 주의 좀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 다 넣지 않습니다. 다 넣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등기의무자 관공서 이미 진술서 확보되어 있죠. 소유권 보존 단독 신청이죠. 그 다음에 위에 4, 5, 6 인감 넣어줘야 되는데 이 인감을 넣기 전에 이미 공증을 받았어요. 그럼 넣을 필요 없지요. 상속 단독이지요.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 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아니지요. 등기 명인 단독 신청이죠. 지상권, 전세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아니지요. 됐고, 그 다음 6번에 인감증명에서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대부분은 3개월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동처분 다 3개월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 거의 대부분 3개월인데 매매 목록이라든지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 있죠. 요거는 유효기간 규정 없어요.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또 뒤로 넘겨봅시다. 7번, 8번 별표시하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7번, 8번. 자,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때려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전자지붕에 지분 찍으라 하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으라 하고, 무슨 용도로 발급받았냐 이렇게 묻겠지요. 자, 그럴 때 인감증명서가 이렇게 있으면요. 증명서가 있으면 요쯤 안에 사용 용도가 나와요. 사용 용도가 나오는데 매매일 때는 반드시 무슨 용이다? 매도용입니다. 다르면은 각하해야 돼요. 매매일 때는 반드시 무슨 용? 매도용입니다. 근데 매매 이외에 있죠.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도와 다르더라도 만다 수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와 다르더라도 용도와 다르더라도 만다 수리를 합니다. 용도와 다르더라도 수리해요. 자, 그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이 나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 인감증명이고 문헌유익자 할 때는 뭐예요? 법정 대리 인감증명이죠. 문헌유익자 인감증명이 아니고 법정 대리입니다. 법인 외국에서 한 대표자 인감증명이고. 자, 외국인 나오죠. 자, 외국인은 갈라야 됩니다. 자, 외국인은 여러분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하고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 있죠. 여러분 일본은 인감증명이 있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넣어서 부동산을 팔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 없는 나라 있죠. 없는 나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미국 사람이 어떻게 돼? 만년필 딱 꺼내가 사인하겠죠. 인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에 적힌 사인이 틀림없다라고 뭡니까? 공정을 받든지. 아, 그러면 그 대사관, 영사관에서 뭐예요? 뭡니까?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인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책 한번 봐봐요, 거기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는 뭡니까? 그 나라의 공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인감증명제가 없는 나라는 뭐예요? 그 서명에 대해서 그 나라의 관공서 증명이라든지 공정을 받는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요. 외국인이 입국에서 있죠. 입국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어요. 자, 인감증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도 외국인 입국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외국민 나오죠. 외국인이 아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재외국민 있죠. 하고 외국 국적 동포 있죠. 동포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입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일본에 가면 제일동포 있죠. 우리나라 국적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재외국민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요. 기하라 하잖아. 이게 외국 국적 동포예요. 그건 외국인입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자, 어느 나라? 우리나라의 인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인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외국민 등록지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발급받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해야 법률이 있고 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서 오른쪽에 보면 서명하는 거 있죠. 30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3조 한번 볼게요. 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및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는 자, 여기서 별표시 합시다.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된다. 에만 동그라미 치고 에만 적용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감증명 현재 좀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감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서명을 또 많이 쓰잖아요.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뭡니까? 전자계기판에 서명을 등록해놔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계약서에 사인을 하겠죠. 그 동사무소에 등록된 서명 있죠. 그걸 확인하는 것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예요. 요걸 들고 뭡니까? 인감 증명을 대신한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 증명을 대체하는 용도밖에 못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